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 경제 중심의 외교 정상 외교를 표방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순방 일정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도 일단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거리가 멀고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고 우리와 안보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한 게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가 종합 육성 정책을 펴다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 육성 정책을 피면은 중동의 석유가 필요했고 그러다가 1973년이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중동과 상당히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특히 우리 강남에 보면 테헤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테헤란으로 바뀌었나? 원래는 그것이 선릉로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으로 바뀐 것이 1977년도에 이란의 테헤란 시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부터 중동의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자 예. 테헤란으로 이름까지 이제 개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70년, 80년 중동 붐이 일어났고 최초의 1973년에 사만 기업이 사우디 카이나와 알우라 고속도로 수주 공사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현대건설의 주베일 산업공항 공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져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바카라 원전 수출을 시작을 해서 바라카입니다, 교수님. 예, 헷갈립니다. 바라카가 맞습니다. 예. 바라카입니까? 예, 예. 헷갈릴 그래서 수 있습니다. 예. 2009년에 186억을 수주하고 현재 1, 2호기 그리고 3호기가 준공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중동이 우리한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동 제1의 붐 그리고 지금은 제2의 붐 이것을 기대하고 정부에서 지금 중동 방문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중동 3개국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순방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 경제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가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중동은 좀 상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도 여러 가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70년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70년대 건설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우리로서도 국부를 많이 쌓았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아랍에미레이트가 국부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국부 펀드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규모가 크거든요. 예. 국부 펀드와의 협력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는 결국은 경제 관계예요. 안보 관계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방산 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꼭 안보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MOU를 여러 가지 체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사절단이 여러 대기업들 이제 가서 얼마나 이제 아랍 국가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양해각서 체결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간에 1980년도 이후 수교 이후 국빈 방문으로 가는 건 처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제 상당한 이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이제 방문에 예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투기 4대가 후위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건 별로 없던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글쎄 제2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런 쪽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수출했던 원전인데 이 현장에도 대통령이 간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국내 정치로 읽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중동을 그때 이제 방문을 했고 물론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녹색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친이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 복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수출을 시작을 해서 예. 1, 2호기가 이미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3호기도 준공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런 방문 자체로도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적인 기류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예. 결국은 이 원전이라든가 방산 에너지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위한 이런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뭐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성원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비울 때 국내 정치가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3월 8일인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3월 8일인데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을 둘러싸고 이제 전당대회가 자꾸 불이 붙는 이러한 형국이거든요. 게다가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가 네.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될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마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비윤 또는 반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나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쪽으로 스스로가 자리매김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다시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에 대한 비판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이게 국내 정치가 6박 8일 동안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예. 6박 8일 동안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거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이 여야가 같이 이 해외 순방 외교에 힘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야당은 비판 일색이었고 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말이죠. 국내 정치는 역시 굉장히 소란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순방일 때 국내 정치가 시끄러운 문제가 이제 성과가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순방해서 오면은 뭐 MOU도 많이 맺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성과들이 하나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내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지지율이 5% 정도는 상승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정치로 했던 것을 만회하는 이래서 이제 여론 정치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가지 국리민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명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표를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1년 3개월 남은 이런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가야 되고 특히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한 것이 당내 정치, 당내 권력적인 투쟁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1라운드로 지금 각 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민주당은 치러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3월까지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순방은 순방대로 가되 당내 권력적인 이런 갈등은 더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예. 각각 정치인들 뭐 나경원 뭐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일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여러 가지 지분 싸움이라든가 공천권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과 맥을 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과는 관계가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SNS 메시지 올렸습니다. 키워드 2개 정도 뽑아왔는데 제2의 진박 간별사 그리고 2006년의 악몽이거든요.
전 제2의 진박 감별사 얘기는 좀 일리가 있게 들려요. 지금 윤핵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좀 잦아들다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면서 다시 윤핵관 얘기가 부상하고 있는 건데, 특히 장제원 의원이 아주 뭐 노골적으로 이제 윤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뭐 본인이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장 의원의 생각만일 것인가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서 뭐 대단히 수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뭐 정치 신파극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직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거래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의 언어층은 아주 작정하고 하는 비난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당내에서요. 글쎄 말이에요. 당내 역학관계 문제인데 결국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재 아주 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돼서 그 이제 부채 탕감 얘기가 나왔다가 그 부분을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나중에 사표를 냈죠. 사직서를 냈죠. 서면으로. 그런데 이걸 해촉 내지는 그 수리한 게 아니라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실은 아주 작정하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결별하겠다라는 그 이제 의지의 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반윤과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반윤을 표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현재 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선 구도가 당신 100%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반윤을 표방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완전히 반윤 비윤의 그런 그 모양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좀 취하기가 입장 취하기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처음이긴 하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반에 너무 윤심을 둘러싸는 이런 논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갈등의 축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그 메신저라든지 이런 분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과도하게 그쪽의 몫을 대변하면 과연 중도 유권자도 중도 유권자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도 꽤 많아졌어요. 책임 당원도. 그렇다면 이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승부와도 어떤 연관이 있을지. 과거에 2014년도인가요? 김무성 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서청원, 김무성 대결할 때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이제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서청원 의원을 밀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좀 있었어요. 이게 100% 당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윤심으로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내 경선이 대통령의 뭐 의중만 살핀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경선 구도를 조금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해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임이라는 일차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추가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친윤의 핵심 윤핵관이라고 애초부터 지금 장제원 의원 뭐 정치 심파극, 거래, 자기 정치 상당히 강도 높은 정치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정치 선배도 없고 적도 아군도 없는 것이 정치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상당히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016년 악몽이라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이 20대 총선 김무성 옥새 파동 공천 갈등이 상당히 심했을 때 이때 이제 친박 감별사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다수당이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해촉이 아니고 사의를 받아들였다. 그런 저는 정치적인 아주 순화하고 포용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직진형 대통령이라든가 물론 대통령의 뭐 지시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이것을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임이라는 징계 카드를 꺼낸 것은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죠.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인 퇴로를 선택을 딱 정하라. 정치를 그만둘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를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나경원 의원 측에서 보면은 저는 당대표를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할 수가 없고 예. 여기서 정치 인생 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100% 나경원 전 대표가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 이것이 해임을 동반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 이것이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기자들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나올 건지 말 건지. 글쎄요, 조금 시기를 놓친 면도 있다고 봐요. 처음에 그 탄감 문제, 예. 그 얘기가 나올 때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나경원 전 의원이 주춤하는 듯한 기세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때 뭔가 계속 밀고 나갔으면, 그래서 뭔가 이른바 비윤을 좀 결집시키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윤핵관 일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윤심을 이른바 뭐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윤심을 내세워서 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얼마든지 정치적 용어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놓치면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아마 나경원 전 의원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급전직하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예. 해임으로 가고 아마 대통령실도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바로 해임 조치를 취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 다녀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결별하겠다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대통령 순방 돌아온 다음에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 이미 이제 대통령실과는 끝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해임을 했으니까. 그 해임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앞에의 그 진로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예. 굳이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임을 수용한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대단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임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차라리 더 강하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를 해야죠.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진박 감별사다. 이것도 약간 예. 진전된 발언이긴 한데 근데 지금 지지율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심이 100%인데 대통령과 자꾸만 각을 지는 모습을 비춰가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의 생각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다가도 그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전 며칠 전부터 일단 출마해야 된다. 본인의 그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전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출마를 이제 결심한 쪽으로 간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는 며칠 예. 동안은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빠지면 출마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들어요. 예. 그 차라리 지지율이 빠지면? 차라리 출마하지 않고 후일 모색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예. 끝까지 뭐 밀고 나가거나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출마 쪽에 큰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현재 돌아간 상황은 출마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뭐 제2의 진박하면서 얘기 나오는 걸 봐서 예. 문제는 지지율이 어떤 거냐 지지율이.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보다 10% 이상에서 앞서간다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출마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 의원이 좀 앞서거나 나경원 전 의원이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아마 출마 접을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뭐제 예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좀 신경전이 있긴 한데 네,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김기현 의원이 32.5%, 나경원 전 의원이 26.9%, 안철수 의원 18.5%, 유승민 전 의원 1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차 범위가 조금 큽니다. 표본이 작기 때문에 8몇 퍼센트인가요? 높네요. 8.6% 포인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오차 범위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이걸 보고 일단 신경전이 좀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조사 결과. 뭐 지금은 아직은 후보 컷오프도 있고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 뭐 저런 여론적 지표가 계속 끝까지 가리라고는 보지 않고 후보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도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 분을 볼 때는 각각의 후보들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1차 투표에서 당선될, 결정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고 예. 물론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보더라도 둘로
둘로 1대1로 대결한다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승민 변수가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18% 정도 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네. 지난번에 2016년 악몽도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또 당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안철수의 변수는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예. 만약에 당 대표가 친윤 비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불공정 게임으로 간다면 다당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네.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대비하는 전당대회 끝나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격돌하지 않은 후보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조용히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윤상현 의원도 어느 정도 보면은